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아니면 이번 달 안에 갑자기 돈이 필요해질 가능성은 없으신가요? 병원비, 보증금, 장례비 혹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당장 현금이 필요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자식에게 말하기는 미안하고 지인에게 손 벌리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 은행 문턱은 높고 대출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부터 괜히 작아지는 기분. 그런데 만약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로 낮은 이자에 보증도 없이 빠르게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지만 실제로는 노후에 큰 힘이 되는 제도 하나를 차분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끝까지 들으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가장 막막한 날을 지켜줄 열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 어떤가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신용 점수가 조금 낮다는 이유만으로 상담 창구에서부터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 경험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승인이 나더라도 이자율을 듣는 순간 한숨부터 나옵니다. 연 이자율이 8%, 9%, 많게는 그 이상. 매달 갚아야 할 돈을 계산하다 보면 빌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짐을 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전혀 다른 선택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긴급생활자금 대부 제도입니다. 흔히 실버론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고령자분들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닙니다. 이익을 남기기 위해 운영되는 은행 대출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회 안전망의 하나로 노후의 갑작스러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정부가 관리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고 조건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금리입니다. 시중 금융기관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분명하게 느껴질 정도로 낮은 수준에서 운영됩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은행에서 연 이자율이 8%로 돈을 빌리면 1년의 이자만 8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내야 합니다. 반면 국민연금공단의 긴급자금 대부 제도를 이용하면 같은 금액을 빌렸을 때 이자가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자 차이만 놓고 보더라도 몇 년 동안 갚아 나가는 동안 수백만 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싸게 빌리는 것이 아니라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지키는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두 번째 강점은 보증인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에게 보증을 부탁하는 일은 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이 됩니다. 혹시라도 상대에게 피해가 갈까봐 혹은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신뢰의 기반으로 삼기 때문에 별도의 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 점수가 낮다고 해서 자동으로 배제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점은 조기 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 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빨리 갚으려고 하면 오히려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다릅니다. 형편이 나아져서 혹은 자금 여유가 생겨서 일찍 갚고 싶을 때 추가 비용 없이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후 자금 운용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필요할 때 빌리고 여유가 생기면 바로 갚을 수 있다는 유연함은 심리적인 안정으로도 이어집니다. 상환 방식 역시 고령자를 고려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매달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그 연금에서 상환 금액을 자동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갚아 나갈 수 있습니다. 따로 날짜를 챙기지 않아도 되고 혹시라도 깜빡 잊어서 연체가 발생할 걱정도 줄어듭니다. 복잡한 금융관리가 부담스러운 분들께는 이 점이 큰 장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기본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국민연금을 실제로 수급하고 있어야 합니다. 노령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물론이고 장애연금을 일정 등급 이상 받고 계신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이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제도의 취지와 재정 구조에 따른 것으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대출 한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 제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최고 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1년 동안 수령하는 국민연금 총액의 2배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40만 원씩 연금을 받는다면 1년 동안 받는 금액은 48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의 2배인 960만 원까지가 대출 가능 범위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상환 능력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빌려서 더 큰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제도 자체에서 한도를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아무 용도로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긴급생활자금이라는 이름처럼 특정한 목적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크게 4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거와 관련된 보증금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새로 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와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의료비입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입원이나 수술을 하게 되어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한 경우 진료비 영수증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갑작스럽게 큰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제도의 취지와 가장 잘 맞는 사용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장례비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는 재해 복구비입니다. 화재, 수해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주거 복구나 생활 재건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공적 서류가 필요하며 재해 발생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처럼 용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순한 소비나 투자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노후의 위기 상황을 넘기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금리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이 제도의 금리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조정됩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국채 수익률과 은행 예금 금리 등 비교적 안정적인 지표입니다. 그 중에서 더 낮은 쪽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시중 대출 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 유지됩니다. 다만 상환 기한을 넘겨 연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연체 이자가 적용됩니다. 이는 정상 금리의 2배 수준으로 계산되므로 가능한 한 연체 없이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환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원금 상환을 미루는 거치 기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2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에 원금을 나누어 갚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체 상환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게 상환 구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노후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께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본인의 자격 요건과 대출 가능 금액,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앞서 말씀드린 용도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주거 보증금이라면 임대차 계약서, 의료비라면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 내역서, 장례비라면 사망 확인, 서류, 재해 복구비라면 피해 사실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접수 후 심사가 진행되며 긴급 자금이라는 성격상 비교적 빠르게 처리되는 편입니다. 많은 경우 신청 후 하루 이틀 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실제로 이용한 분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낮은 이자, 빠른 처리, 간편한 절차가 주된 이유로 꼽힙니다. 특히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어 마음이 편했다. 은행에서 거절당한 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렸다는 의미를 넘어 노후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보다 허위로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제출 서류를 위조하거나 실제와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당 대부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제도를 다시 이용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연체 이자나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 보증금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 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등 사후 요건도 지켜야 합니다.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정직하게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제도는 공짜 돈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빌리는 돈이며 갚아야 할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전에 반드시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매달 연금에서 자동 공제되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구조를 고려해 무리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다행히 조기 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여유가 생길 때마다 조금씩 더 갚아 나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빚을 오래 끌고 가지 않는 것이 노후 재정 관리의 기본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제도가 왜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제도는 광고나 홍보가 많지 않아 존재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주변에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웃, 어르신, 친구 혹은 부모님께 이 정보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막막한 순간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보증금이 부족해 자녀에게 손을 벌릴까 고민하고 계신 분, 병원비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분, 갑작스러운 사고로 생활이 흔들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제도는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을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절망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고려해 볼 수 있는 안전한 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거나 지사를 방문해 본인의 수급 내역을 기준으로 얼마까지 가능한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상환 방식은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제도는 사람마다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분들을 위해 마련된 사회적 장치입니다. 금융 접근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노년기에 최소한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병원비 몇백만 원 때문에 큰 좌절을 겪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는 보증금이 모자라 집을 옮기지 못하는 상황을 넘길 수 있습니다. 작은 제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의 일상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기도 합니다. 끝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말로 긴급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대출은 오히려 노후를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그리고 갚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상환해 나간다면 제도는 여러분의 편이 되어 줄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언젠가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가족, 이웃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후는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도와 정보가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안전하게 그 시간을 건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경제적 걱정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